네, 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대학교가 말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학교 편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 자, 한양대학교 이제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이제 수시 전형 안내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 편이 이렇게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뭐 전경도 나오고 그랬을 때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특화되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고1, 고2 학생들이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일단 학교가 되게 예쁘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변천사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2015년부터 이제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뭐 안정화됐다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및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 역량,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소통 및 협업 능력, 자기주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종합 성취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상 경력과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이제 특기사항 세 특기죠.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특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영역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학생들을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학생들께서는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고1, 고2 그러니까 이제 2022학년도, 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이제 올해 학생들과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명심해주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기당 하나씩 내가 전문성을 확보할 건지 또는 다양성으로 갈 건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종합 성취도는 단순히 교과 성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수치하지 않고 학업 관련 기록을 이제 종합 성취도로 판단하는데 이 수학 과목에 여기서도 나옵니다. 원점수, 평균, 편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교내 수상, 세특, 창체를 학생부의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해서 3년 동안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및 사례편에서 4대 핵심 역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 소통 및 협업, 자기주도. 그랬을 때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반성적인 이해와 평가고, 뭐 창의적 사고는 융합 및 연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주도는 뭐 문제인식 및 동기부여를 이야기하고 있고, 소통 및 협업은 문제 해결 및 공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판적 사고 역량부터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떠한 현상에서 이제 지식을 대하여 의문을 갖고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해서 질문이나 토론을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뭐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을 할 때 뭐 토론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랬을 때 뭐 비판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탐구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분석적인 사고가 있는지, 논리적인 전개가 됐는지, 뭐 타당한 평가가 됐는지, 사실 이 비판적인 사고 역량만 보고서는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잘 이렇게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부 사례를 지금 창체와 세특 그리고 행특을 나눠서 예시를 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 예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창체에서는 기본적인 뭐 쭉 읽어봤을 때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동아리부원들과 토론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특에는 화학에서는 이제 학생의 그런 뭐 가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하려는 뭐 자세를 보여줬고 확통에서는 이제 뭐 통계로 바라보는 글쓰기 시간에 통계 자료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런
뭐 수질 오염 개선까지도 지금 확장해서 사고를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특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을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뭐 지식의 탐구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라든지 내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때는 사실 토론을 통해서 뭔가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어떠한 개념적인 부분을 배웠다라고 하며 이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대입을 시켜보면서 사고를 좀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하고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해석 능력을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지식의 확장과 독창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문제 인식, 뭐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지, 그리고 융합적 사고,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좀 종합해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창의적 사고가 어떤 건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또 한양대가 제시를 했는데 세특에 이제 네 가지 영역을 보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학생부 사례는 실제 대학들이 평가를 하면서 되게 고평가를 한 사례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각 교과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를 좀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이거는 같이 분석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분들께서 충분히 읽어보신다라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 계획, 노력, 성취, 피드백 과정이 이제 학습 능력에서 보여졌는지.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떠한 호기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동기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행을 해서 성취를 하고 또 내가 이룬 그런 목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사고의 확장까지 좀 이어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실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역량보다는 되게 구체화돼서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 그런 뭐 전공, 원하는 전공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이 계획 중심대로 이렇게 이 과정 중심대로 뭔가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생기부에서 고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특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뭐 물리2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영화 속의 물리학 에 대해서 앤트맨과 앤트맨 와스프를 보고 양자물리계 대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서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책 등을 읽는 아주 베스트입니다. 사실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교과에서 어떤 그런 과목에서 어떠한 주제를 배워서 이거 한 게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실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사례랑 연관시킬 수 있는지, 또 연관이 됐을 때 더 호기심이 생겨서 뭐 더 보고서라든지 도서까지 이어지는 아주 베스트로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방향성대로만 준비해준다라고 하면 학종은 1, 2학년 때 충분히 잘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자, 네 번째, 소통 협업 역량.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학생의 공감 능력과 뭐 타인을 배려하는 노력인데, 사실 뭐 생기부 내용 속에서 경청이랑 공감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되게 객관적인 지표, 아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지표인 거잖아요, 선생님들의. 자, 그래서 좀 세특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는 이 소통 및 협업은 뭐 세특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만 행특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사실 조직 속에서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지까지의 과정 자체가 소통이고 배려고 나눔이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그 정도의 개념만 좀 가져가 주시고 이 사례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평가되는지
뭐 학생들이 그걸 뭐 뜯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합격되는 건 아니니까 뭐 평가 절차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한양대학교의 아주 예쁜 학교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정말 예쁘네요. 이 야경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저는 이 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생활기록, 이게 학교,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잘 안 되지? 생기부에 자주 묻는 질문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학절과 출결 관련해서는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갔는데 불이익이 있냐? 그랬을 때 불이익은 없다. 그 대신 매 학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되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결의 지각과 결석에는 불이익이 있냐? 그랬을 때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교과 우수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게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 기재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횡단평가 연계평가와 방식과 이거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나왔는데 횡단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왔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학생 이제 뭐 수상 경력에 나타난 어찌됐든 내용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이면서 해당 역량이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서 평가된다라고 하면 횡단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단평가는 아까 앞부분에 나왔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으니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희망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동아리 활동에서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가 아닌 비교과 동아리를 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그 해당 동아리에서 학생의 역량만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 내용과 시수가 중요한가요? 60시간 채우지 못했다면 감점이 되나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총체적인 그런 인성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수업 결과가 내신으로 나타나는데 학종에서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자, 그랬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 안 해도 수상 경력이나 세특, 행특에서 학생의 그런 성적적인 부분을 정성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그리고 내신이라는 정량 지표로 정성평가를 이런 한계, 내신진이라는 정량 지표의 한계를 정성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은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평가시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나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답이 교과 성적표는 블라인드 처리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이수, 인원, 원점수, 등급 편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고려를 하고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성적을 반영한다. 학업 내신 들어간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자체가 점수화가 되지 않는 것 뿐이죠.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려면 성적표가 당연히 지표가 돼 있어야죠. 나머지 부분들도 그냥 쭉 봐주시면 되고, 제가 Q&A를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다른 지금 앞서 했던 학교들과 다르게 되게 날 것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를, 이렇게 좀 거르지 않고 되게 구체화시켜서 지금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한양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양대학교의 이 지금 가이드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사정관에게 묻는다라는 지금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같이 좀 읽어본다라고 하면 1번은 그냥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고 2번에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가 열악한 환경인데 최선을 다하면 불리하지 않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정관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거랑 개인의 흥미를 고려해서 특정 영역을 하는 게 어느 게 더 높게 평가되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누이 저희 쌤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어,
교사의 학생부 기재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것은 한양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괜찮은 질문인데요. 자, 그랬을 때, 교사의 그 평가권, 개별성까지 존중을 한다. 그러면서, 어, 어차피 단순 미사오구를 통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단순 기재 방식에 의한 평가는 좀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활동 내역, 그러니까 내용이 애초에 학생부에서 누락되면은 이거는 좀 한양대에서도 평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되게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답변을 해준 모습에 저는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양대학교 사정관들한테. 이거는 되게 좋은 지표예요, 이 부분들은. 자, 면접이나 기타 보완 서류가 전혀 없는데 생기부 진위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교육 교사를 믿는데 만약에 더 역량을 체크를 진짜 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제로 고교를 방문해서 평가하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한양대학교의 오늘 이 영상은 되게 짧게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는 같이 좀 점검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한양대학교의 기록 방식이나 그러니까 한양대학교가 선호하는 기록 방식이나 특정 내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수업 시간의 학습 주제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서술보다는 학업 태도나 성취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걸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의 모든 역량이 다 드러날 필요는 없으니까 한 가지를 되게 과정 중심으로 꼼꼼히 적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선생님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활동을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학생부 사교육을 통해서 학생부 컨설팅을 받고 이런 거를 해주는 고등학교에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수준 높은 교과 활동과 소논문 활동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사정관은 어,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학생들의 그런 학업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니까 결국에는 잠깐만 계열 적합성에 포함되는 교과목 중에 수준도 포함되고 아, 결론은 사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생부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받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고등학교는 학생의 역량을 가지고 학생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읽었을 때 그냥 약간의 그냥 좀 변명 같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학교들이 알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결과물적인 부분들은 평가 그러니까 결과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교육이 결과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크게 고려하진 않는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사교육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되게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좀 딥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학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냥 한양대학교의 평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 내용이니까 쭉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되게 다른 가이드북에 비해서 장수가 되게 적지만 내용이 정말 알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쌤과 함께 한양대학교 가이드북 분석해봤는데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